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내내 왕따였어요. 너무 힘들어 결국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4월달 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자퇴했어요. 처음 자퇴 직후에는 왕따 트라우마에 밖에도 못 나갔고 혹시나 학교 친구들 마주칠까 무서워서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더운 여름에도 마스크 쓰고 후드티 입고 나가고는 했어요. 부모님께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결국 집까지 이사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마음 잡고 공부해서 19살 4월 검정고시 합격했고 같은 연도에 수능 치러서 4년제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학 다닐 땐 혹시나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 친구들을 마주칠까 두려워 지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 대학교 첫 OT도 MT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 제게 먼저 손 내밀어준 친구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며 점차 나아졌고 태어난 난생 처음 20살이 돼서야 알바란 것도 친해진 친구들 중 한 명과 시작했죠. 제 남편은 알바하다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곳 사장이었어요. 음식점 사장이었죠. 당시 남편은 25살이었고 전 이제 갓 20살이었어요. 처음 남편이 대시했을 땐 너무 부담스럽고 나이 차이 때문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남자를 단 한 번도 사귀어 본 적도 없고 그냥 사람이란 자체를 새로 사귀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함께 일했던 친구와 나머지 친구들의 응원으로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7년 연애 끝에 작년 10월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제게 힘이 되어줬어요. 남편이 중고등학생 때의 학창시절 친구들을 소개해주곤 할 때 저는 학창시절 친구가 없어서 소개시켜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간단히 난 왕따였고 힘들었었다. 나한테 친구는 대학생 되어 사귄 친구가 전부다 하고 말해준 게 전부예요. 남편은 많이 힘들었겠다며 안아주었고 남편은 연애 시절 제 약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서른이 길었죠. 여기서부터 사건의 발단이네요. 몇 달 전 남편 친구가 곧 결혼한다며 신랑 측 들러리로 웨딩 촬영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괜찮냐며 묻더군요. 사귄 기간이 7년인지라 남편의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다 알고 남편의 친한 친구인지라 당연히 오케이 했습니다. 촬영 전날 남편이 저에게 함께 촬영장에 가자며 이야기를 꺼냈고 그 또한 알겠다고 함께 가기로 약속하고 다음날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전 촬영장에 가자마자 심장이 덜컹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친구의 예비 신부가 저를 학창시절 내내 괴롭혔던 그 친구더군요. 그 친구도 저를 보고 굉장히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제게 다가와 오랜만이라며 팔짱 끼며 실내 스튜디오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래도 웨딩 촬영 당일이고 날이 날이니만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힘들었어요. 아직도 저를 하찮 타는 듯 쳐다보며 자기는 웨딩드레스가 너무 쪼여서 물 뜨러 다녀오기 힘들다며 물통에 물 가져다 달라, 얘랑이 좀 불러달라, 악몽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저 친구가 날 학창 시절에 괴롭히던 주동자고 오늘 많이 놀랐고 힘들었다고. 그러자 남편은 그걸 왜 이제와 말하냐며 어쩐지 학창 시절 친구라 할 때 제 낯이 어두웠다며 차를 세우고 친구에게 전화하려던 거 겨우겨우 말렸네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친구는 파혼 당했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힘들었으면 좋겠고, 마음 같아선 진짜 머리채 잡고 흔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남편이 절 설득했고, 그 과정 중 남편과 저의 합의하는 중간선인
남편 친구에게 왕따를 주동했던 친구 번호를 알아내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기쁘다며 번호를 물어봐 달라 했다고 슬슬 구슬려서 물어봤고, 제가 아닌 남편이 그 친구에게 주말 오후에 전화 걸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요구사항 같은 건 없냐 물었고, 전 그저 사과 한마디라도 듣고 싶다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었고, 그 사과 한마디가 약이 될 것 같다 하면서요. 남편은 그 친구에게 내 와이프랑 같은 중고 출신이라 들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이야기들도 모두 들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내 친구에게 당신의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다. 대신 내 와이프가 그동안 많이 힘들어 했으니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달라 했고, 그 친구는 알겠다며 제 남편에게 제 전화번호를 묻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에게 문자가 왔고, 네가 그렇게 입이 싼 애인 거 여우짓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아무튼 미안하다. 근데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우 같다.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한 거라고. 이제와 말하는 거지만 내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너에게 빼빼로 데인 날 고백한 게 싫었다고. 애들한테는 쪽팔려서 네 없는 험담하고 다닌 거 인정하지만, 어쨌든 네가 여우짓을 하니 그 남자애가 너에게 그런 거 아니냐고. 자기 예랑이한텐 약속대로 비밀로 하고 또 여우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길게 왔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마음으론 그 친구 머리채 뜯어버리고 싶고 파혼 당했으면 좋겠고, 내가 힘들었던 만큼 저 친구도 딱 나만큼이라도 괴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말을 안 들어요. 결국 그러면 난 그 친구와 같은 주동자가 될 뿐이고,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무섭습니다. 벌써 10년, 13년 전 일입니다. 제가 너무 못된 건가요? 제가 너무 비겁한 건가요? 오래전 일에 제가 너무 갇혀 사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님 더 이기적이어도 되는데 너무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나오는 건지, 여러 생각이 머리를 뒤집어나 내 자신을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더 되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일을 해도 일이 잡히질 않고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조언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글 쓰고 잠이 안 와 판 뒤적거리며 구경하다 확인했는데 댓글이 많네요. 촬영할 때 그 친구의 친구들은 없었냐 여쭤보시는데, 장마 기간 끝나고 야외 촬영이 남았는데 그때 그 친구 들러리로 친구들 온다 들었습니다. 남편이 웨딩 촬영 들러리 간다 말했을 때가 2월 말쯤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확정되면 가도 되냐 물어본 거였고, 촬영은 6월 초, 문자 연락은 남편의 오랜 설득으로 이번 주말입니다. 또 남편이 25살 때 음식점 사장인 점에 대해 의심하시는데, 이 부분은 시어머님께서 음식집을 하셨는데 손님들이 많고 맛도 좋다는 손님들이 잦아해서 저희 남편 군대 제대하고 레시피 전수 후에 상호는 다르지만 점포를 하나 더 낸 거예요. 저는 졸업 후 제 전공을 살려 취업해서 일하다 결혼하고 퇴직하여 현재는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음식집도 저희가 물려받아서 처음 어머님께서 내신 음식집 일은 그대로 상호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한테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이해해요. 저희 부부는 내년부터 임신 계획이 있었어요.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고, 혹여나 내가 그 친구와 같은 행실을 할 때 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나중에 아이에게 돌아갈까 무섭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뒤로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제 자신이 한심해요. 한편으론 그 친구도 저만큼 힘들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적 갈등이 심화되어서 힘듭니다.
새벽으로 넘어오기 전 저녁에 남편에게 내일 하루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바람 쐬러 가자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남편과 데이트하며 문자 내용 보여주고 의논해서 좀 더 나은 후기가 있다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함께 걱정해주시고 응원과 조언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여러분들께서 답답하다 하셨는데 이해해요. 여러분들의 말대로 전 아직 트라우마에서 이겨내지 못한 채 제 내면의 세계에 빠져 착한 사람이 되려 강박증에 둘러싸여 지냈을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작 아니냐며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해합니다. 그저 관심 가져주신 거라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1호점은 남편이, 2호점은 제가 관리하는데요. 남편이 이번 주는 고생했으니 좀 쉬라 해서 쉬다가 제가 써놓은 글이 생각나 후기로 어제 일들 정리해 적어봅니다. 일 때문인지 습관처럼 저희 부부 모두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밥 차려 먹고 그 친구 문자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문자 내용을 보더니 콧방귀를 끼며 황당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 친구가 파혼 당했으면 싶을 만큼 밉지만 이런 문제로 파혼 당할 것 같다 생각도 않고 어떻게 보면 철없던 시절의 일인데 내가 너무 꽁한 것 같다 답답하다 했습니다. 남편은 우선 알겠다 했고 밀린 드라마 보다가 점심 차려 먹는 중 남편이 그 친구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 제대로 해달라 당당하게 말하는 건 어떻냐며 묻더군요. 저는 우선 알겠다 했고 식사 마치자마자 치우고 주방 식탁에 앉아 전화해서 뭐라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종이에 한참 끄적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처음엔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밥 먹고 자고 있는 남편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나 자고 있는 남편 깰까봐 떨리는 심장 붙잡고 식탁으로 달려가서 전화 받아서 문자 내용은 너무 나를 깔아내리며 약 올리는 것 같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바란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콧방귀 치며 이미 한 사과를 왜 또 해야 하냐고 자기는 예전에 왜 그랬는지 이유까지 곁들여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았냐고 역시 들은 이야기 또 듣고 싶어 하는 게 딱 봐도 여우라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끌어다 언성 높여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댓글과 남편이 제게 용기가 되었는지 그 친구에게 너가 한 게 사과냐? 너가 한 게 너 눈에도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사과를 들어도 사과라면 네 남편 될 분께 다 보여드리겠다. 내 학창 시절 때 너랑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너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네 문자 보여주면서 당신 예비 신부한테 이런 식의 문자를 받았다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그래 한번 해보자 식으로 치고 나왔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끊으니 속이 시원하긴 했는데 뭔가 얹힌 것 마냥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 때리고 있는데 남편이 깼는지 물 마시러 주방으로 들어왔고 전화했냐 물어보기에 내용 빠짐없이 다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며. 사실 그렇잖아도 저녁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신경 쓰여 할까봐 말 못하고 있었다고 함께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친구 퇴근하는 6시에 맞춰 그분이 있는 곳 근처에서 7시에 식사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편의상 지금부터 저를 왕따시킨 친구는 유진, 그 친구의 예랑이는 성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도 유진이와 나 둘 사이의 일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성현 씨가 제 남편에게 무슨 내용인진 못 들었고 유진이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들었다며 말해보라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습니다. 성현 씨는 얼빠진 채로 이야기를 듣더니 유진에게는 반대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성현 씨는 중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인데
얼마 전 자신이 맡은 반에 왕따 당한 친구가 1학기 지나기 전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인데도 너무 힘들다며 자퇴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 사실을 유진에게 털어놨더니 그 학생 마음 이해 간다며 자세히 이야기 안 했지만 사실 자기도 중학생 때 왕따 당해봐서 안다 이야기를 했대요. 성현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유진이를 2년 넘는 기간 만날 때도 그런 이야기 일절 안 꺼낸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참 멋진 여성으로 성장한 게 대견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 당일에 저를 보고 마냥 반가워하길래 그래도 좋은 친구 한 명은 있었구나 싶어 다행이다 했었는데 촬영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랑 친했었냐 슬쩍 물으니 저를 왕따의 주동자라 설명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만나자 한 이유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우리 남편 어찌 봐야 하나 고민하다 제 남편에게 만나자 했던 거고 남편은 성현 씨에게 유진 이야기 어찌 꺼내야 하던 찰나에 성현 씨가 먼저 만나자 해서 슬쩍 유진에 대해 할 말이 있다 했답니다. 그래서 성현 씨는 아무 말 없이 저까지 와서 성격 좋은 재수 씨가 자기한테 먼저 사과하고 이야기 나눠보려 나왔나 보다 했다고 하네요. 성현 씨는 몇 번이나 저에게 재차 확인했고, 맞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다 화장실에 갔는데,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SNS였어요. 예전에 SNS 다이어리를 유진 외의 무리들과 친했을 때 만든 게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을라나 확인하고 자리에 앉아 보여줬어요. 제가 그 다이어리에서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다시 그룹에서 나가면 전체 공개 다이어리에 제 욕을 신명나게 써놔서 연년생 여동생이 있는데 혹시나 보면 걱정할까 싶어 그룹 다이어리에서 못 나갔었거든요. 그걸 보여주니 진짜 미안하다며 식사하며 간단히 걸친 반주 때문인지 눈물까지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성현 씨에게 미안할 일이 아니고 유진이 직접 제대로 된 사과를 해주길 바란다 했어요. 성현 씨는 유진을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다고 답답하다 하고요. 그래도 유진이 오죽 불안했음 이야기까지 지어내 말했겠냐며 안쓰럽다고 그리고 현재 유진이 남들한테 말하기 쑥스럽다고 속도 위반에 대해 가족들 외엔 쉬쉬했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 유진이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고민스럽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야기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시간이 많이 지나 11시더라고요. 성현 씨에겐 유진이 사과할 수 있도록 좋게 타이른다 했지만 전 사과 안 받아도 내 아내 이야기를 꺼내 너무 속 시원합니다. 그래도 유진에게 사과받으면 더 할 것 없이 좋겠죠. 그리고 남편에게 좀 전에 전화와 들어보니 주말에 유진과 성현 씨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진 심장이 두근거리고 덜컹이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신랑도 볼 거니 조언 부탁드릴게요. 결혼 1년차 30대 초반 동갑 맞벌이 부부고 저는 9시 출근 7시 퇴근 한 달에 한두 번 야근이 있어서 그때만 9시 전후 퇴근이고요. 신랑은 평일 야근이 많아서 보통 집에 오면 8시 반에서 9시 정도 됩니다. 전 주로 집에서 저녁 먹고 신랑은 회사에서 먹고 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시 퇴근하면 그때 같이 먹고요. 주말 제외하고 평일에 같이 저녁 먹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예요. 아침은 둘 다 안 먹고 미숫가루만 한 잔씩 먹어서 딱히 밥할 일이 없어요. 대신 주말엔 먹고 싶다는 거 다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저희는 매일 반찬 해서 배달해주는 소규모 업체에서 배달해서 먹고 있어요. 이제 4개월 정도 되었고요. 주 3회 받고 있는데 한 달에 12만 원 조금 안 들어가요. 정확히 11만 6천 원 나가는데요. 반찬 4가지랑 메인 반찬 1가지, 국이나 찌개 1가지 이렇게 오고요. 진공 포장 상태로 받아서 냉장 보관했다가 꺼내 먹고 있어요. 양이 많은 건 아닌데 둘이서 한 끼 먹기에 충분하더라고요.
평일엔 어차피 혼자 먹으니까 반찬 받으면 이틀 먹어지고 주말엔 신랑 먹고 싶다는 거 다 만들어주고요. 반찬만 받아서 냉장해뒀던 거 꺼내 차립니다. 배달 시켜 먹으면서 이전에 직접 다 만들고 장 보러 다니고 그럴 때보다 식대가 15만 원 정도 덜 들어가는 상태예요. 주말에 신랑이랑 먹을 고기 같은 거 살 때 들어가는 돈까지 계산해서요. 외식비는 제외하고 순수 식료품비만요. 직접 할 때는 퇴근하면 청소하고 밥 준비하느라 쉬지도 못했는데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만들었다가 다 못 먹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고요. 식대에서 생긴 여윳돈은 신랑이랑 저랑 용돈 5만 원씩 더 올렸어요. 지금 반찬 배달 문제 때문에 2주째 냉랭해요. 2주 전에 가계부 쓰는데 옆에 앉아서 구경하더라고요. 다 쓰고 정리하려니까 구경 좀 하자길래 보라고 주고 전 샤워하러 갔어요. 씻고 딱 나왔는데 똥 씹은 표정으로 잠깐 앉아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반찬 배달 왜 이리 비싸냐고 이런 걸 왜 시켜 먹고 있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던 게 처음 반찬 주문해서 먹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직접 전화해서 계약한 건 신랑이었거든요. 가계부 뒤적거리면서 이전에 해먹을 때보다 저렴하다고 위에 적은 것 하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덕분에 자기랑 나랑 용돈 조금씩 더 챙기는 거라고요. 이야기하는 내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돈이 남아 도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서 번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고 있었냐면서요. 아니, 누가 들으면 지 혼자 돈 버는 줄 알겠어요. 나중엔 저도 성질나서 나도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너 맨날 늦는 거 안쓰러워서 평일엔 집안일 도와달란 말 한마디 안 했다. 근데 나도 일하느라 힘든 건 마찬가지였고 반찬이라도 시켜 먹으니 싸고 편하고 나도 여유 생겨서 좋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사람 잡아먹으려 하냐? 라고 하니까 여자가 밥하고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나중에 하는 말이 시댁에서 반찬 가져다 먹재요. 반찬 사 먹는 돈 차라리 엄마 주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재요. 저희 친정 시댁 다 멀어요. 운전해서 4시간 거리예요. 더구나 양가 부모님들 직장 다니세요. 반찬 해주시면 어떻게 받을 거냐니까 택배로 받는데요. 집에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받을 거냐니까 저보고 회사로 받으래요. 회사로 받는다 치고 넣어둘 곳 없는데 날 더워서 다 사가면 어쩔 거냐니까 잠깐 생각하더니 주말에 저보고 가서 가져오래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인가요? 짜증나서 그럼 이달은 돈 냈으니까 먹고 다음 달부터 내가 다 만들겠다. 대신 용돈 올린 거 다시 빼고 같은 반찬 나온다고 투정하지 말랬더니 용돈을 왜 내리며 반찬 같은 걸 어떻게 또 먹느냐고 징징대네요. 남편은 같은 반찬 연속으로 안 먹어요. 토요일 저녁에 먹은 반찬이 일요일 밥상에도 오르면 손도 안 댑니다. 그럼 용돈 그대로 유지할 테니 네가 반찬 만들라니까 남자한테 그런 거 시킨다고 난리가 아주. 용돈 유지도 하고 싶고 밥 네가 하는 것도 싫으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냅두고 주는 대로 먹으라고 이도저도 싫으면 난 손 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하랬더니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 상태로 2주째예요. 저도 먼저 풀어주기 싫고 말도 섞기 싫어서 그냥 놔두고 있었어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친구들 전부 네가 이상하단다. 너 제정신 아닌 것 같단다. 졸지에 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못난 남자가 됐다. 누가 들어도 네가 이상한 거다 이러길래 그럼 인터넷에 글 써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잘못한 거면 너에게 사과하고 내가 다 해주겠다. 네가 잘못한 거면 나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토달지 말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네요. 제가 정신 나간 여자가 맞는 건가요? 한 달 12만 원 반찬이 비싼 거예요? 추가.
오늘 남편 퇴근하면 글 보여줄 생각이거든요. 싸움 날 것 같긴 한데 한번 부딪혀야지 안 그러면 제가 화병이 날 것 같아서요. 시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라 부모님 봐서라도 참으며 지냈는데 이제 한계인가 봐요. 안 참으려고요. 한마디씩 거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월급은 남편 새우 350 정도고 전 230 정도예요. 전 짝수달 상여금 따로 나오고요. 반찬값에 벌벌 떨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업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론 개인 가게라 이 지역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긴 경기도고요. 반찬 가게 홍보용 맞춤 자작 아니냐는 댓글 보고 빵 터졌어요. 맞춤 홍보면 반찬 사진이라도 한 장 추가했겠죠. 댓글들 감사합니다. 싸울 준비하러 가요. 두 번째 추가. 어제 퇴근길에 그리고 퇴근 후 집안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좀 더 확실히 매듭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내 흠이 될까, 책 잡히는 거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흠이 되고 책 잡히는 일이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자 싶었어요. 며느리 본분, 아내 본분 운운하실 분 아니니 걱정 말자고 다독였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엄청 좋은 분이세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서 자주 찾아뵙진 못해도 짬날 때마다 찾아뵈려고 하는데 그래도 1년에 명절 포함 3, 4번이에요. 갈 때마다 넉넉히는 못 챙겨드려도 30만 원 정도씩 챙겨드리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음식 가져가 봤자 너희 바빠서 먹지도 못하는데 처리하기 힘들다고 올라가는 길에 경비 보태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50만 원씩 돌려주세요. 처음부터 다르게 살아서 입맛도 다른데 가져가서 못 먹으면 어쩌냐고 음식 같은 거 쟁여주지 않으셨어요. 명절 음식은 좋은 것만 골라서 담아주시고요.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 퇴근 때부터 고민하다가 어머님이랑 통화했어요. 슬쩍 남편 반찬 투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더니 저희 어머님 성격이 괄괄하시고 남자만 있는 집이라 아들에게 거친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 새끼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지랄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찬 사서 먹는 거 어머님 생각 어떠시냐고 여쭤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30년을 반찬 사다 먹고 싶었다고.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어서 못 해봤다며 아가, 넌 꼭 편하게 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반찬이랑 국이나 찌개 배달해주는 곳이 있는데 한 달에 12만 원 정도고 주 3회 받는데 반찬값이 엄청 줄었다. 덕분에 남편이랑 저랑 용돈 올렸다. 했더니 잘했다. 일하면서 밥까지 하려면 그게 얼마나 일인지 아니? 이러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 맞벌이 하셔서 남편은 모시고 살던 할머님께서 돌보셨는데 그 노인네 어찌나 극성 맞았는지 우리 집안 장손이라며 매 끼니 따뜻한 밥 해서 먹이셨다고 먹고 싶다는 대로 고기며 햄이며 반찬까지 바꿔가며 밥상 해다 바쳐서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밥 문제로 내 아들이지만 저걸 내 속으로 낳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대요. 반찬 투정하면 밥그릇 치우라고 말 안 들으면 뒤통수 한 대 치라고요. 오늘 남편 퇴근하면 이야기할 건데 아마 싸움 될 것 같다 했더니 싸우면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하시면서 잘 될 거다 해주셨어요. 어찌나 힘이 되던지. 그리고 남편은 어제 저녁 8시 40분경 집에 도착했고 또 역시나 말 한마디 안 하더군요.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길래 재밌는 글 있던데 한번 읽어볼래? 했더니 대답도 없이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노트북 가져다가 켜주고 한번 읽어봐 재밌더라 했죠. 본문 글 읽다 말고 절 쳐다보길래 계속 읽으라 했어요.
다 읽고 알아서 댓글 읽더라고요. 읽자마자 얼굴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다 읽지도 못하고선 야! 라고 소리 지르길래 소리는 왜 지르냐 했더니 흥분해서 혀도 꼬이고 횡설수설하면서 혼자 악을 쓰는데 대답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넌 네 남편 이렇게 욕먹이고 싶냐고 악을 어찌나 쓰는지 네가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며 물어보라며 이러니까 꼭 이렇게 나쁘게 써야 했냐고 하네요. 가감해준 게 더 많았는데 말이죠. 그냥 어머님께 전화 걸었어요. 폰 만지니까 이 상황에 폰을 왜 만지냐고 또 악을 쓰길래 어머님께 전화한다 했더니 조용해지대요. 전화 스피커폰 상태로 연결하고 어머님 전화 받자마자 엄마라고 소리 지르더니 혼자 또 막 소리 질러가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머님이 같이 소리 지르셨어요. 시끄러. 뭘 잘했다고 네가 큰 소리를 내? 등등 서로 소리 지르면서 욕 배틀 하는데 와 소리가 너무 커서 스피커 소리가 찢어지게 들려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뭔가 욕은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욕인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조용해지니까 어머님이 버럭 화내시면서 소리 지르시는데 그냥 주는 대로 처먹어 이 새끼야. 이 말은 확실히 들렸어요. 남편이 조용해져서 그때부턴 어머님만 다다다 말씀하셨는데 못돼 처먹은 게 할머니 빼다 박았다는 등 땡땡이 되도 않는 시집살이 시키니까 좋냐. 나도 안 하는 시집살이를 왜 네가 시키냐고. 언제 인간 될 거냐고. 내가 이런 걸 내 속으로 나와서 다시 집어넣고 싶다. 어디 잡을 사람이 없어서 평생 보고 살 마누라를 잡냐고. 그렇게 잡고 싶으면 와서 니네 아빠나 잡으라고. 이 와중에 뒤에서 나는 왜 끼워넣냐는 아버님 목소리가 들리고 못된 것만 배워서 할머니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한다. 40 넘어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기 싫으면 있을 때 잘해라 등 주옥 같은 명언들 더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머님 혼자 10분 넘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웃겨서 웃음 참느라 힘들었거든요. 또 이런 일 생겨서 분란 만들면 내가 나서서 이혼시키고 땡땡이 좋은 자리 찾아서 보낼라니까 혼자 늙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하고 전화 뚝 끊겼고요. 남편은 담배랑 차키 챙겨 들고 나가버리더니 11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부르길래 내가 가야 하냐 했더니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턴 그냥 자기 변명하더라고요. 네가 해준 반찬이 먹고 싶었다면서 넌 나보다 일찍 퇴근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집 앞 슈퍼에 가면 비름나물 1,000원, 참나물 1,000원 이렇게 파는데 왜 그 돈 주고 시켜 먹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해줬어요. 퇴근하고 혼자 집안일 하고 밥 먹을 거 하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넌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모른다고. 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평일에 내가 널 생각해서 집안일 부담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해줬으면 한다. 나도 쉬는 시간 필요하고 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시달리다 왔는데 집에 오는 길이 즐거운 게 아니라 부업 뛰러 오는 느낌이다. 회사가 본업이고 집은 부업이고 난 쉬는 시간도 없이 투잡하는 기분이 든다 했더니 그런 부분들을 미리 헤아려 주지 못해서 미안하대요. 엄마도 할머니도 당연하게들 다 해내서 저도 당연히 할 줄 알았대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집안일은 여자 몫이다. 남자가 하면 거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키워서 자기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직 다 이해는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내가 널 힘들게 한 건 확실한 것 같고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앞으로 생활비 관련해서 자기는 손 안 대겠대요. 지금까지처럼 알아서 잘 해달라고 그러네요. 남편에게 당장 네가 엄청나게 바뀌어서 나에게 뭔가 해주는 걸 바라진 않지만 조금씩 맞추면서 바꿔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연애 시절에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본 모습 들키기 전에 장가 가려고 그런 거였냐니까.
절대 아니라면서 강한 부정을 하네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자기 칭찬도 해달래요.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화장실 청소는 잘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주지만 친정에 저 대신 전화도 해주고 뭐 처제 생일도 챙겨주고 주말에 시켜야 하긴 하지만 집안일 시키면 군소리 없이 해주고 이번에 싸운 거 외엔 딱히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급 훈훈인가요? 이번에 이야기 해보고 씨알도 안 먹히면 이대로는 못 산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혼자 먹다시피 하는 그 12만 원이 아까웠다는 듯한 뉘앙스도 보이지만 일단은 분통 명단에 적어만 놓으려고요. 다음에 또 이걸로 트집 잡고 늘어지면 그땐 저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남편 놈 미워서 돌아서고 싶었는데 어머님 위로 한마디, 응원 한마디에 마음이 녹네요. 남편 하나 때문에 돌아서기엔 어머님 앞에 마음이 약해져요.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데 져주는 신용은 해야겠죠. 난 지금 너한테 꼬리 내린 게 아니라 져주는 거야. 그러니 잘하라고 라는 느낌을 주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원하던 개 사이다 같은 후기는 아니지만 나름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 말고 좋은 이야기로만 채워가고 싶은데 맞춰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힘들겠죠. 함께 화내주신 분들, 저 대신 마음껏 욕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에 남편도 뒤통수 꽉 맞는 경험을 했을 테지요. 제 울분을 함께 녹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토요일에 A란 친구 결혼 청첩장을 받으러 나가서 술을 마셨어요. 이 친구의 남자친구를 사진으로만 몇 번 봤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낯은 익지만 누구지? 이런 느낌이요. 아는 사람인데가 아니라 누구더라? 왜 낯이 익지? 이런 거요. 뭐 여튼 토요일에 남자친구분이랑 처음 만났어요. 술을 마시다 한참 놀면서 점점 낯이 익는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고 어디서 봤는데 하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누구더라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서 제가 술김에 저랑 어디서 본 적 없어요? 너무 낯이 익어요. 했는데 그분은 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흔하게 생긴 건가 하며 그러려니 하고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제가 2, 3년 사이에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원래 직업이 운동 관련된 직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술과 각종 맛있는 음식으로 폭주하고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그 친구 남자친구분이 시집 가려면 살 좀 빼야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이 많이 찌긴 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운동한 짬밥이 있어서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그 체중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SNS를 뒤졌어요. 제가 불과 몇 년만 해도 이랬어요. 라고 보여주려고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또 다른 지인 B의 전 남편이었어요. 저랑 지인 B와 전 남편과 우리 그룹 사람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이랑 사진 찍잖아요. 그때 저와 B 그리고 그룹 사람들과 사진 찍는데 야외 결혼식이어서 신부 대기실 근처에 신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사진 찍자 했어요. 그때 함께 찍은 사진을 같이 간 지인이 저를 태그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 사진 안에 남자가 있네요. A와 B 사이에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를 두면 연결고리가 생기더군요. 예를 들면 A랑 남자랑 알바 자리가 같았고 B랑 남자랑 알바를 같이 했다든지 A랑 남자랑 나이트에서 만났고 B랑 남자랑도 나이트에서 만났다든지 뭐 그런 연결고리요. 디테일한 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B와는 결혼하고 성격 차이로 1년 정도 지나고 이혼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고 그래서 이혼이 빨리 끝났어요.
B의 남자친구였을 땐 이 사람이 친구들 만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자기 친구들 보여주는 것도 싫어했고요. 내가 오빠고 선배인데, 형인데, 걔들이 오라면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요. B가 자기 친구들 보고 싶다고 하면 항상 바쁘다 뭐다 안 된다 하면서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2년 연애하면서 2명 본 게 다예요. 청첩장 주던 날 정말 잠깐 한 번, 결혼식 날 그게 다였어요. 집들이도 안 했고요. 집들이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초대해서 비유 맞춰야 하냐면서 안 한다고 했대요.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임신했는데 피임 못했다고 한심하다고 하고요.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게 생겨서 어디 닭발이 먹고 싶었는데 가서 먹으면 비싸니까 편의점 닭발을 사다가 집에 와서 물에 고추장 풀고 나름 만들어 먹었는데 그걸로 한심하다고 애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살찌려고 먹고 싶은 걸 주체 못하고 처먹는다 했다네요. 또 B가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대기업이 아니라서 무급으로 육아휴직 6개월을 줄 수 있다고 무급이면 복직도 가능하고 힘들면 그만둬라 뭐 이런 식이었나 봐요. 아이 낳고 복직했는데 육아용품 사는 걸로 난리를 쳤다 하고요. 우유병 사면 모유 먹이지 우유병 샀다고 난리치고 모유 담는 일회용 팩 샀더니 비닐에 그냥 넣지 그딴 거 샀다고 뭐라 하는 것 등등 뭐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지만 B가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돈 안 번다고 무시하고 뭐만 사면 난리 쳤어요. 여튼 그래서 결혼하고 1년 좀 넘어서 이혼했습니다. 출생신고하게 혼인신고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귀 닫았고요. 그래서 우선 엄마 쪽으로 한부모 이런 걸로 출생신고하고 끝까지 혼인신고는 안 해줬어요. 결국 제 지인 B가 이혼하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혼인신고 안 한 터라 금방 끝냈어요. 그게 벌써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번 잠깐 본 얼굴이어서 그냥 잊혀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가 지금 또 다른 제 지인 A에 결혼할 남자라고 합니다. 토요일에 만나고 얼굴, 이름, B에게도 확인하고 어제 다른 지인들 모임에 청첩장 돌린다고 해서 거길 또 갔어요. 가서 혼인신고는 바로 하실 건가요? 아이 생기면 먹을 건 잘 사주실 건가요? 하면서 따지듯 묻고 A한테 전부 이야기는 못했지만 어떻게 만났냐, 뭐 하던 사람이냐, 혹시 이혼남이냐 등등 물었는데 이혼남은 뭐냐며 저보고 웃기다며 웃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오늘도 A랑 만나고 왔는데 그냥 한없이 행복한 신부더라고요. 곧 결혼인데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지랖을 부려서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걸 지켜봐야 할까요? 추가. 댓글 하나하나 잘 읽었습니다. 결혼이다 보니 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상도 안 가서 겁이 나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남자분은 B의 아이에 관한 친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출생신고 할 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엄마 쪽 호적에 올렸고 아빠도 따로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마저 안 했어요. 초등본 다 떼도 이혼과 아이는 절대 나오지 않겠죠. 처음에는 알고 만난 거겠지 했는데 A랑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결혼했던 사실조차 모르는 눈치더군요. 신혼집도 완전 다른 지역에다 구했더라고요. 다른 이유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생각할 텐데 결혼 당시 B가 너무 힘들어했고 또 그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제가 입방정 떨어서 큰일 치르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선 내일부터 연휴라고 오늘 저녁에 남자친구와 놀러를 간다네요. 전 오늘부터 휴일이라 하루라도 빨리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A 회사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일단 결과는 개판이 되었고 일이 좀 커졌습니다. 전 그 남성분에게 욕먹고 몸싸움을 할 뻔했고 A는 울고불고 난리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A 부모님이 오시고 그래서 병원에 있다 왔네요. 그 남성분이 찾아올 것만 같아 매우 무섭네요. 괜한 일을 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A 만나서 너 알아? 하고 SNS에 있는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계속 보더니 이게 누구냐고 저에게 반문해서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내 지인 전 남편이었다. 알고 있느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는데 엄청 상기된 표정으로 A가 이게 그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냐 해서 제가 B와 카톡한 내용을 일부 보여줬습니다. 카톡에는 처음 만난 날 그 남성분이 찍힌 사진과 이름을 묻고 그 사람 맞냐 묻는 카톡이었습니다. 웃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며 저보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면 그 사람 앞에서 그럼 증거를 대보라며 되려 따지더라고요. 진정해라. 나도 말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혹시나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러는 걸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고. 뭐 그런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SNS 사진을 캡처해서 자기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확인용으로 쓴다고. 왜 이혼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캐물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난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고 B가 피해보는 것도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만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남성분이 카페로 오셨어요.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가서 좀 일찍 퇴근했다고 데리러 오라고 했나 봐요. A가 남자를 보자마자 자기 핸드폰으로 보낸 사진을 보여주며 던지다시피 하고 나갔고 그 남자분은 핸드폰 사진을 한번 보고 절 보더라고요. 전 조용히 일어나서 집에 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절 따라와서 잡고는 A를 데려오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남자가 상황 설명을 듣길 원했고 제가 A에게 다 말했으니 두 분이 이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다고 하고 자리를 뜨려는데 절 가로막고 밀치고 돌아온 A가 그 상황을 보더니 그 남자한테 진짜였냐고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근처 큰 공원으로 갔습니다. 전 못 가게 잡고 있었고요. 공원에서 A가 설명하라고 소리 지르고 그 남자는 제 눈치를 보며 설명하더라고요. 공원에서 2시간가량 싸움이 났고 전 거의 입 다물고 있었어요. 제가 왜 필요했는진 모르겠는데 제가 가려 하면 남자는 힘쓰고 A는 가지 말고 있으라고 네가 가면 얘기가 안 된다며 잡았어요. 증인이 필요한 건가 하는 심정으로 옆에 있었는데 그 남자 끝까지 아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A에게는 카페에서 제가 말했고요. 남자가 동거 같은 수준이었다. 너도 동거한 여자 있는 거 알지 않냐. 살아보니까 진짜 거지 같은 년이어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1년도 안 돼서 그냥 갈라진 거다. 이게 동거지 어떻게 결혼이냐? 라고 무한반복. A가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 자기 새끼가 아니랍니다. 참고로 아빠 판박이에요. 무튼 저한테 욕을 하고 신발 거리면서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린 거냐고 소리 지르고
왜 남의 인생에 참견이냐면서 그녀는 그때도 사람 인생 방해하더니 가만 안 둔다며 소리를 지르고 상황이 좀 무서웠고 제가 가해자가 된 것만 같았어요. 해도 떨어지고 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오는데 산이랑 공원이랑 같이 있는 곳이었고 우린 공원과 가까운 산 쪽에 있었는데 A가 울며 불며 소리 지르며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계단이 꽤 높았고요. 제가 어어 하며 얼른 뛰어갔는데 그 남자는 애가 굴러 떨어졌는데 저 쫓아와서는 욕하고 멱살 잡고 그년이 시켰냐고, 그년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고, B는 이사 갔고 연락처도 바꾸고 살고 있어서 이혼하고 이 남자랑 만난 적도 없다고 했어요. 제 핸드폰 뺏어서 B 연락처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혼자 욕하고 절 손찌검할 기세로요. A에게 가보라고 소리 지르고 가보니 피를 흘렸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길로 병원에 다 갔고 A가 남자에게 돌아가 주길 부탁했고 전 A의 부탁으로 병원에 부모님 오시기 전까지 있어 달라고 해서 병원에 있었어요. 수술하고 나와서 병실에서 부모님 오시면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자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부모님 오시고 A의 몰골을 보고는 계속 저에게 추궁하듯이 물으셨고 A랑 이야기하시라고 했는데 A가 부모님 보자마자 엄청 울었어요. 한참 울었고 제가 일어나려 했는데 A가 핸드폰 사진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며 땡땡아 미안한데 내가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얘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부모님에게 상황 설명을 다시 하고 부모님은 결혼 파토 내고 고소하신다고 저랑 B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시는데 이 일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제발 도와달라고 A가 울고 혼인 빙자 간음죄인가 뭐 그런 거랑 사기죄랑 저도 그날 부모님 뵙고 알았는데 A의 아버님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는 아닌 것 같았고 많이 해박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많이 노여워하시며 B 연락처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죄송하다고 전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아가씨도 이 일에 어느 정도 책임은 있지 않냐며 이렇게 일 크게 벌리고 나 혼자 쏙 빠지는 건 비겁한 거 아니냐고 하셔서 그럼 그냥 결혼해서 살게 둘 걸 그랬나 봅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분이 밖에서 기다리지 않을까 하고 겁이 나서 콜택시 부르고 후문으로 택시 타고 갔는데 다행히 그분은 못 받고 집에 오니 새벽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일정이 있어서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 A가 제발 B 연락처 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카톡이 왔고 결혼했던 증거,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등을 하고 싶다고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B에게도 카톡이 왔는데 그 남자가 자기 연락처를 알았다며 자기 무섭다고 그 사람이 B에게 전화랑 문자로 욕하고 저 어디 사냐고 가만 안 둔다고 제 연락처를 계속 물었다네요. 아침에 번호 바꾸고 연락 준다고 했는데 A에게도 그 남자에게 제 신상 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부탁은 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찾아올 것 같아서 저도 엄청 무섭고 B는 자기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그 남자랑 두 번은 얽히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A는 제발 도와달라고 하고 잘한 짓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인터넷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보던 아침밥 문제를 제가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현재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요. 결혼 직전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직장을 몇 달간 쉬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몇 달 쉬다가 3, 4개월 전부터 친언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신혼 때는 어차피 하는 일이 따로 없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 안 치우고 씻고 반찬 준비하고 깨워서 같이 밥 먹고 출근시키고 나면 청소하고 저녁 전에 장 보고 퇴근 시간 맞춰서 식사 준비도 하고 했죠. 헌데 저도 이제 일 시작한 참이고 하다 보니 시간이 참 안 맞더라고요. 저는 8시 출근, 7시 퇴근이고 신랑은 11시 출근, 10시, 11시 퇴근인데 보통 퇴근하면서 장 보면서 신랑하고 통화하고 밥 안 먹었다고 하면 저녁에 반찬 준비하면서 조금 덜어서 전 요기하고 청소하고 씻고 언어 공부하다가 신랑 퇴근 시간쯤 돼서 밥 차려놔요. 그럼 신랑 도착해서 씻고 밥 먹으면 11시, 12시인데 전 졸려서 뒤로 넘어가요. 대충 몇 마디 거들다가 밥 차려주고 수저 뜨는 거 보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 해놓고 밥 새로 안 치고 씻고 출근하면서 취사 눌러놓고 나와요. 차는 그냥 저녁에 먹던 거일 때도 있고요. 아침에 덜 바쁘면 계란말이라든지 두부무침, 스팸 부침 이런 거 해놓고요. 신랑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였고 서로 익숙하게 여겼어요. 헌데 2달도 전에 시부모님이 서울에 잔치가 있어 올라오셔서 이틀 주무시기로 했는데요. 신랑이 출근 전에 시부모님 픽업해서 잔치에 모셔다 드리고 출근했고, 제가 퇴근하면서 모시고 저희 집 오면서 식사도 밖에서 하고 들어왔어요. 이부자리 봐드리고 신랑 찬까지 할 엄두가 안 나길래 저녁은 먹고 들어오라고 했고 신랑 오는 거 보고 대충 시부모님이랑 이야기하다가 2시 넘어서 잠들었고요. 새 밥, 새 국 없으면 안 되시는 시아버지 덕에 아침 6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밥 취사 누르고 국도 끓였어요. 조미김, 시금치하고 무나물 식탁에 올렸고 계란말이하고 시댁에서 가져온 깍두기 올리고 전날 저녁에 식당에서 소불고기 포장해 온 거 뚝배기에 올려놓고 씻으러 들어갔네요. 머리 감고 세수하고 나오면서 신랑 깨웠고 밥 다 돼가니까 뚝배기 불 켜고 밥 다 되면 좀 차려드리라고 하고 저는 옷 갈아입었고요. 나는 머리에는 물이 툭툭 떨어져도 다 닦지도 못하고 바둥거리는데 신랑이 짜증내면서 좀만 더 있다가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나 지금 나가야 해. 빨리 하라고 크게 소리내고 신랑은 알았다고 하고 일어났고요. 물 뚝뚝 떨구면서 집 밖으로 나섰는데 차키를 안 들고 나와서 집에 다시 올라갔더니 신랑은 침대에 누워있고 시어머니가 밥 퍼서 2분이 드시고 있길래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왜 다시 자냐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머리에 뭐가 부딪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등 뒤에 있었고요. 정신이 멍해서 뒤도는데 바닥에 숟가락 굴러다니고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당황했네요. 본인 아들한테 아침부터 큰 소리 한다고 제 머리를 밥 먹던 숟가락으로 때린 거였어요. 너무 어이없죠. 저도 당시엔 너무 당황해서 어버버 하는데 시어머니 그냥 우린 오늘 갈란다 하고 짐 싸고 있고 저도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출근한다고 하고 나왔고요. 저녁에 들어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회사에 하루 휴가 내고 시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왔다 하길래 아 그래 하고 넘어갔는데 대뜸 자긴 서운하다 하는 거예요. 그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줘서 밥도 안 먹이고 쫓아내냐
하면서 내 부모 아니라 네 부모였어도 그러겠냐 하는데 싸움 거는 거냐고. 내 부모였으면 딸 고생한다고 밥도 차려줬을 거라고. 누가 아침부터 일하러 가는 자식 머리통을 밥 먹던 숟가락으로 때리겠냐고. 대체 누가 누구한테 서운해야 하는 거냐고. 내 부모, 네 부모 나눌 거였으면은 네 부모 아침밥은 네가 차렸어야 맞는 거 아니냐 했더니 신혼 때는 아침 저녁 잘 차려주더니 하는 게 없다 소리 하길래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밥 해주는 게 뭐가 어렵냐? 해주겠다. 너도 다시는 어디 가서 돈 벌어 오라 마라 소리 말라 하고 집에 들어 앉아버렸어요. 친언니네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 사정 설명했고 하청업체식으로 신랑 출근시키고 시간 날 때마다 일해서 보내고 건당 수입이고요. 신랑은 아직 일하는지 모르고 있고요. 그렇게 2달가량을 아침 저녁은 일단 꼬박 챙겨주니 좋다 좋다 하더니 당장 가계부 계산기 두들겨 보더니 아쉬운지 오늘 슬쩍 말 꺼내는데 일 다시 했으면 좋겠다네요. 개그 아닌가요? 나 일 보내면 아침 저녁은 어쩌려고 가정부라도 구할까 하니 그냥 자기가 라면 끓여 먹겠대요. 당장 집 대출에 차 유지비, 폰 할부, 세금, 적금, 가족계, 친구계, 경조사비 등 나가는 게 많다 보니 혼자 벌어서는 쪼달리기도 하겠죠. 헤어질 거 아니면 서로 양보하고 살자 하는데 뉘앙스가 미묘하게 기분이 나빠 이혼 소리 꺼내줘서 고맙다 하고 집 나와서 PC방에 와 있네요. 추가. 그 새벽에 너무 화가 난 채로 온 곳이 PC방이고 컴퓨터가 눈앞에 있다 보니 속풀이라도 하자 싶어 글을 썼어요. 하고 싶은 말은 1000가지 만가지였지만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에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손가락도 바들바들 떨리다 보니 그냥 너무 대충 글을 쓴 듯해서 죄송해요. 글 확인하다 보니 일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커진 듯해서 대략의 추가 글은 있어야 할 듯해서 다시 글을 남겨요. 우선 저는 결혼 초에 시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어서 남편에게 시부모님과 크게 접점은 만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 둔 상태예요. 두 분 다 독불장군 스타일이시고 시어머니가 자기 몸을 해하는 스타일이라 그저 마주치면 서로 식사하고 대충 대화하고 헤어지고 해요. 헌데 결혼 초에 시아주버님 사업 문제로 저희한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 한 걸 거절했다가 어머님이 볼펜으로 당신 손등과 팔을 찢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었고 제가 너무 놀라 쇼크가 오고 한 적이 있어서 겉으로는 어머니 대접해드리지만 아예 트러블이 있을 만한 요소에서는 저도 무시를 하는 편이에요. 당일에도 이런 문제에 당황한 것도 사실이고 가신다고 짐 싸는데 따라 들어가서 언성 높여봤자 더 최악의 상태가 올 거라 생각해서 그냥 자리를 떴어요. 병원 심리치료도 다니고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아픈 분이다, 치료 중이다를 상기하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 태도에 무뎌졌을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적당히 무시하는 거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글 역시 아픈 시어머니보다는 신랑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점은 사과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한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 알아요. 잘못된 행동이지만 환자이기도 하니 어느 정도 이해하고 무시하고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있어요. 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렵네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아도
오죽하면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신랑과의 이야기에 관해서예요. 시부모님 내려가신 저녁에 쫓아내냐고 했던 말이나 네 부모 내 부모 발언이나 그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간신히 버텼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 기분이 나빴고 저도 적당히 되받아 치면서 생각을 다잡았어요. 이제 겨우 1년 살았는데 이런 이유로 이혼 운운하는 건 너무 섣부르다 싶었어요. 그래도 4년 넘게 연애하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같이 하자고 한 결혼이니까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배워가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침 저녁 차리니 많이 하길래 일 그만둔다고 하고 집에 앉아 살림하면서 여가 시간 쪽에 프리로 신랑 몰래 일을 시작했어요. 우선은 신랑이 눈치 있게 스스로 알아줬으면 했거든요. 저라고 좋아서 일 그만둔다 하고 아침 저녁 해다 바친 건 아니에요. 제가 아침 저녁 꼬박 차리면서 집에 있는 동안 제가 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상황도 남편 스스로 가게 상황을 파악하는 눈을 길렀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무턱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서로 싫은 얼굴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신랑에게도 몰래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어차피 빠듯하니 남편이 깨닫고 맞벌이 하면서 가게 키워나가자 했으면 저도 사실은 부업식으로 하고 있었다 하면서 가계부 부족한 거 메꾸고 서로 배려하고 잘 살자 하고 훈훈하게 끝내는 모습을 상상한 거였는데 빗나갔네요. 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도 돈이 쪼들리니까 일해라는 식의 말이어서 가정부라도 구할까 하고 비꼬았더니 라면 끓여 먹고 다니겠다는 말에 저는 이젠 배우자로서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싶었고요. 헤어질 거 아니면 서로 양보하자는 소리가 네가 감히 이혼 이야긴 못 꺼낼 걸 하면서 평소에 얼마나 날 깔보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에 저도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만큼 아직 그 사람의 아내로 있고 싶기 때문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도 최악의 상황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느껴지면 저 역시도 저에게 옳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고 배려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서로 변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게 허사였다는 걸 깨닫게 돼서 쓴 글이에요. 줄여 말하면 이렇게 간단한데 본 글을 너무 대충 쓰다 보니 보충하는 데에서 더 시간이 걸려버렸네요. 아무튼 상황에 처하면 바로 대처하기보다 틀을 만들고 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성격이다 보니 글 속에서 제 행동에 답답해 했던 분들께 괜히 죄송하네요. 그래도 이래저래 글을 쓰다 보니 제 생각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돼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기분이에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읽어보았어요. 오늘 저녁 신랑하고 이야기하면서 조언해 주신 이야기들과 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진중하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조언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